루피실 대용량 한 볼을 이용해서 네트백을 떠줬는데요. 한길 긴뜨기를 교차해서 X자 모양을 만들면서 좀 더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 굉장히 잘 잡혀요. 루피실로 네트백을 뜨면 좀 흐물흐물한데요. 한길 긴뜨기를 크로스해서 X자 모양으로 네트백을 떠줬더니 쉐입이 마치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잘 잡힙니다. 바닥은 좀 더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바닥망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 가방은 특별히 연결한 부분이 없어요. 앞면과 옆면, 뒷면 연결한 부분 없고요. 바닥하고도 연결한 부분이 없습니다. 먼저 가방 바닥을 떠주었고요. 가방 바닥의 길이는 가로가 31.5 그리고 세로가 13cm 정도 돼요. 왕복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가방 바닥을 쭉 떠준 다음에 여기서요 실을 끊어서 따로 떠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코를 여기서 빼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올려나갔어요. 물론 여기가 빼뜨기를 하고 그 다음 단을 올려서 약간 티가 나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가방 뒷부분으로 쓰면 되고요. 다른 데는 이음새가 전혀 없는 그런 가방입니다. 맨 윗단 조금 탄탄하게 마감을 해줬고요. 저는 지금 루피실 한 볼을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이용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가방을 저보다 조금 크게 뜨시게 되면 그러면 가방 끈이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루피실 뜨다 남은 거 다른 색 이용해서 끈은 이렇게 다른 색으로 떠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 가방 끈 길이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 끈에 달려있는 꼬리실 이용해서 돗바늘로 이렇게 바느질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화이트 마르쉐 가방 떠볼게요. 루피 대용량 아이보리 컬러와 7호 코바늘 이용해서 떠볼게요. 루피실은 밖에서부터 사용을 하시면 이게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꼭 안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비닐을 다 벗겨내지 마시고요. 묶여있는 실을 커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 실을 꺼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도 구멍만 내서 먼저 가방의 바닥을 떠줄 건데요. 시작코를 먼저 만들게요. 바늘을 실의 뒤쪽에 놓고 돌려서 먼저 이렇게 시작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을 24개 사슬을 24개 만들어 줬고요. 계속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뜨실 때는 기둥코가 필요하죠. 기둥코 하나를 올려주시고 이 기둥코는 코수로 계산하지 않아요. 자, 여기 24번째 코서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총 24개가 되겠죠. 짧은뜨기를 24개 이렇게 한 단을 떠줬고요. 자, 두 번째 단을 뜨실 때는 기둥코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뒤집고 자, 기둥코는 코수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코는 여기가 되겠죠. 첫 코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여기까지 떠볼게요. 그 다음 단도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 편물 뒤집어서 짧은뜨기를 24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6단을 떠줬어요. 24코씩 지금 56단을 올려줬어요. 길이를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짝수단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길이가 31.5cm 정도 됐고요. 옆에를 지금 이만큼씩 잡아서 뜰 거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거예요. 원래는 이 한 코,
여기다 넣어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면, 뒷면, 옆면을 따로 떠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코를 잡아서 올려줄 건데, 연결되는 부분을 좀 탄탄하게 그리고 약간 도톰하게 라인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짝수 단으로 해주시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앞면을 떠줘야 되는데요. 이 앞면을 뜨는데 여기 한 코가 아니라 두 코를 잡고 뜬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바늘을 넣어서 코를 빼낼게요. 자, 시작 코. 자, 여기 코가 있죠? 이 코를 조금 늘려놓고, 자, 여기서 지금 이 코를 빼낼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당겨주시고요. 여기서 사슬을 2개를 올려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로로 가는 사슬을 하나 더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요 다음 콘 여기는 지금 사슬로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 콘 여기에요. 여기에 긴뜨기. 이걸 최대한 당겨 주셔야 돼요. 최대한 당겨서 긴뜨기.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여기 건너가고, 그 다음 여기죠. 긴뜨기. 여기도 늘어나지 않게 최대한 당겨서 긴뜨기. 가로로 가는 사슬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여기에 긴뜨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가로로 가는 사슬 하나, 그럼 여기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코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코에 표시링을, 첫 코는 사슬 2개 올린 거, 2개 올린 것 중에서 두 번째 사슬이 첫 코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떠볼게요. 거의 끝까지 왔죠. 하나 건너고 여기에 긴뜨기, 사슬, 그리고 하나 건너서 여기 긴뜨기. 그럼 앞면은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지금 옆면을 해줄 차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긴뜨기가 된 거니까 하나 건너고 그 다음에 긴뜨기를 하면 돼요. 사슬 하나 건넜으니까 여기 긴뜨기. 여기 조금 남는 거는 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어요. 사슬 하나 건너서 긴뜨기, 사슬 하나 건너 긴뜨기. 자, 이제 앞면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하나 건너서 그 다음에 마지막 긴뜨기를 여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두 코를 잡고 뜬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코처럼 보이는 이게 기둥코예요. 처음에 뜨실 때 짧은뜨기를 뜰 때 처음에 시작을 꼬리가 여기 있으니까 처음에 사슬을 만들었죠. 그리고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 거기서부터 첫 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한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 기둥코를 올리고 첫 코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한 코가 커져요. 편물을 뒤집으면서 짧은뜨기를 하기 때문에 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첫 코가 좀 두껍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서 계속 두 코 같이 생긴 거를 잡고 떴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두 코가 아니라 이제 한 코인 거예요. 이게 실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게 좀 다른데요. 루피실 같은 경우는 이 기둥코하고 첫 코가 조금 분리가 되면서 두 코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에서 두 코씩 잡고 뜬 거는 사실은 두 코가 아니라 기둥코를 포함한 한 코였어요. 이렇게
여기도 꽉 잡고 긴뜨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자리에 긴뜨기. 계속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 건너서 긴뜨기. 그럼 마지막으로 긴뜨기를 해야 되는 코는 어디냐면 기둥코 자리 2개씩 건너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자리가 여기에요.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쪽에 한 코밖에 안 남는 거 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둥코를 올린 첫 코 부분 요게 지금 한 코예요. 요것도 한 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고 했죠. 요번 단에서는 지금 요 첫 번째 단이 두껍게 표현이 됐지만 두 번째 단에서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오다가 마지막에 여기 너무 빈약하게 여기다 뜨지 마시고 여기 다음에는 요쪽으로 넘어올게요.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두 코처럼 표현이 됐지만 이것도 사실은 기둥코를 올리고 첫 코. 이렇게 한 코예요. 그러면 쭉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러면은 아까 또 옆면은 이 자리에다가 뜨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상관없이 마지막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서 끝을 낼게요. 단수령을 표시를 해놓고요. 이런 게 좀 틀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두께를 줬기 때문에 앞뒤면이 비슷한 느낌이 나게 하려면은 이쪽에서 좀 도톰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반대쪽도 대칭이 되게 도톰하게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길 긴뜨기를 하는 단이 번갈아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한길 긴뜨기를 했다면 이쪽 면은 그 다음 단에 이게 지금 완전 대칭이 아니라 한 단씩 이렇게 한 단씩 엇갈리게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여기 하나씩 한 코씩 해주면 너무 빈약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기둥코를 올려서 첫 코를 했던 그 자리에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려고 지금 약간 양쪽을 약간 다른 위치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대로 쭉 뜨고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건너서 긴뜨기를 해주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하나 건너서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한 단을 올라와서 여기 여기에 지금 긴뜨기를 해줄 건데 이 꼬리실을 같이 잡고 뜰게요. 늘어나지 않게 꽉 조여서 긴뜨기를 해주고요.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 건너서 여기죠. 긴뜨기 사슬 하나 또 하나 건너서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코너까지 또 떠볼게요. 네,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긴뜨기 여기 그리고 사슬하고 그 다음 긴뜨기 자리가 하나 건너서 여기죠. 하나 건너서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옆면으로 넘어가실 때 여기서 지금 여기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옆면의 위치를 잡아 보시면 둘 여기가 되죠. 여기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코너가 되는 거고요. 여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넣어서 긴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여기에 긴뜨기, 사슬 하나, 긴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긴뜨기를 해야 될 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지금 첫 코를 만들어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첫 코의 위치에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넣고 실을 최대한 당겨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X자 모양 무늬를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를 다 떠줬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방의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떠주시고, X자 모양은 여기 보이는 이 긴뜨기, 잘 안 보이니까 좀 뒤에를 잡아 볼게요. 이렇게 긴뜨기를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X자 모양을 계속 떠주시면 돼요. 처음에 기둥코를 2코를 세워주시고, 여기서 앞쪽으로 한길 긴뜨기로 기둥의 앞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그리고 기둥의 뒤쪽으로 한길 긴뜨기, 또 다음 기둥에서도 기둥 앞쪽으로 한길 긴뜨기, 그리고 기둥의 뒤쪽으로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하실 때 너무 길지 않게 최대한 짧게 해주셔야 돼요. 기둥의 앞쪽으로 넣어서 한길 긴뜨기. 여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짧게, 뒤쪽, 기둥의 뒤쪽 한길 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2단을 쭉 뜨고 올게요. 코너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둥만 잘 찾으시면 돼요. 기둥 앞쪽에 한길 긴뜨기, 기둥 뒤쪽에 한길 긴뜨기. 여기는 지금 코너 부분을 다 싸맨 거라 좀 기둥이 짧게 보이죠? 그래도 기둥 앞쪽으로 한길 긴뜨기, 기둥 뒤쪽으로 한길 긴뜨기. 이렇게 일단은 계속해서 코너 부분도 기둥을 했던 부분을 잘 찾으시면 돼요. 기둥, 그리고 이쪽 코너도 이렇게 당겨서 기둥을 만들어준 부분에만 X자 모양으로 쭉 떠서 여기 빼뜨기로 연결하는 부분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끝까지 왔죠? 기둥 앞으로 한길 긴뜨기 해주고, 기둥 뒤쪽으로 한길 긴뜨기. 이제 마지막 기둥이에요. 코너에 여기 마지막 코너에 있는 이 기둥 해주셔야 되죠. 기둥 앞쪽으로 한길 긴뜨기, 기둥 뒤쪽으로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이 코너에 처음에 시작했던 기둥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첫 코 자리를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첫 코는 자, 이번 단을 시작할 때 사슬을 2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앞쪽 기둥 쪽으로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X표를 해줬잖아요. 빼뜨기를 해줘야 될 자리는 여기. 기둥코를 올린 건 코수로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를 올리고 앞쪽 기둥에서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첫 코예요. 이 기둥코는 무시를 해주시고요. 자, 한길 긴뜨기의 머리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이게 헷갈리실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첫 코 자리 표시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단도 똑같이 기둥을 2개를 올리고요. 앞에 있는 X자 앞으로 한길 긴뜨기, 뒤쪽으로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기둥코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아래 기둥코가 있었죠. 이 기둥코는 첫 코랑 연결이 된 거니까 지금 첫 번째 X표랑 같이 잡고 떠줄게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해주고, 뒤쪽으로 한길 긴뜨기를 할 때 X표 말고요, 이 기둥코까지 같이 잡고 떠줄게요. 기둥코까지 포함을 해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약간 티가 나지만 그래도 기둥코는 어쨌거나 첫 코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 앞쪽으로 같이 묶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 뒤쪽 코랑도 묶어서 떠봤는데, 그거보다는 앞쪽으로 묶어서 뜨는 게 조금 티가 덜 나니까, 이렇게 기둥코는 항상 이 앞에 있는 X표랑 같이 묶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만 조금 티가 나고요. 조금 뜨시다 보면은 괜찮아요. 첫 코 자리에 표시를 해주고요. 앞쪽으로 한길 긴뜨기를 한 게 첫 코죠. 첫 코의 표시. 그리고 이번 단도 똑같이 떠주시면 되죠. 앞쪽으로 한길 긴뜨기, 뒤쪽으로 한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이번 단도 끝까지 뜨고, 여기 빼뜨기 하는 데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번 단의 마지막 X 모양의 한길 긴뜨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첫 코와 연결. 첫 코를 지금 표시를 해놨지만, 만약에 이 표시링이 떨어지거나 해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사슬 2개로 기둥코를 올려준 거고요. 먼저 앞쪽으로 한길 긴뜨기를 하니까 이 한길 긴뜨기 머리 부분, 여기가 첫 코예요. 첫 코 자리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한 게 하나의 코가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서 이 첫 코와 이 마지막 빼뜨기를 하면서 생기는 게 한 코예요. 사슬 2개를 올려주고요. 첫 코는 여기로 들어가는 한길 긴뜨기죠. 첫 코 자리 먼저 표시를 해볼까요? 몇 번만 해보시면 이제 표시를 안 해도 어디가 첫 코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뒤로 돌아가는 한길 긴뜨기인데, 기둥코를 같이 포함한다고 했어요. 사슬 2개 올려줬던 기둥코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뒤로 들어가서 할 때 좀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 한길 긴뜨기. 자, 그럼 두 번째 코가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티가 나지만, 뜨실 때 이 기둥코를 가지고 가서 한길 긴뜨기 하실 때 조금 바짝 당겨서, 여기도 바짝 당겨서 해주시면 티가 좀 덜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떠보겠습니다. 모양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힘이 그렇게 있는 실이 아닌데도 X자 모양으로 계속 엮으면서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이렇게 탄탄하게 서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긴뜨기로 기둥을 올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15단을 올려준 상태죠. 저는 더 올려서 한 이 정도 계속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요 맨 아랫단 여기서부터 총 24단을 올려줬어요. 이제는 마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 24번째 단 빼뜨기를 한 상태죠. 기둥코를 하나 올리고요. 짧은뜨기를 떠야 되는데, 여기 각각의 코에 떠주셔도 되는데, 끝에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X표와 X표 사이 여기에 두 코씩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코도 기둥코를 올린 상태에서 원래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뒤쪽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여긴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주고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맨 마지막에 여기다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첫 코 자리를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넣어줘야 되는 짧은뜨기를 그냥 이곳에 넣어서 두 개를 해볼게요. 하나, 둘, 그 다음도 여기 넣어서 두 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한 바퀴를 삥 돌고 올게요. 짧은뜨기를 거의 끝까지 했죠. 여기 시작했던 부분 이 안에서 짧은뜨기 시작코를 하나 해줬고요. 이제 끝코도 여기에 넣어서 해줄 거예요.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해줬고 이제 첫 코와 빼뜨기를 하면 돼요. 단수링을 빼주고 빼뜨기, 그리고 끝에를 조금 더 탄탄하게 힘있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짧은뜨기를 감싸서 다시 짧은뜨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여기 시작하는 코, 기둥코 올리지 않고 그냥 해볼게요. 기둥코를 올리지 않고 감싸면서 첫 코를 해주고요. 지금 만들어진 첫 코에는 단수링을 표시를 해보고요. 그리고 똑같이 짧은뜨기를 하는데 여기를 감싸면서 짧은뜨기 하나 더, 그 다음에도 감싸면서 짧은뜨기를 두 개,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삥 돌고 올게요.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여기 마지막 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커팅 해주시면 돼요. 쭉 당겨서 빼내고요. 실끝을 돗바늘에 끼워서 첫 코랑 연결해 줄 건데요. 첫 코 자리 단수링 빼주시고 첫 코가 여기였어요. 넣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실이 나왔던 곳, 돗바늘이 나왔던 곳,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나왔던 자리로 똑같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뒤에 좀 깊이 찌를게요. 실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쭉 당겨 주시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은 이 안쪽으로 숨겨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숨겨 주시면 연결이 됐고요. 이제 가방 바닥을 한번 깔아 볼게요. 가방 안쪽에 판을 넣고 가방 바닥에 이렇게 넣고 이제 고정이 되질 않으니까 4귀퉁이 아니면 6개 정도, 한 6개 정도만 연결해 주시면 고정이 잘 돼요. 이제 가방 끈을 달아 볼 건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뜨신 분들은 아마 루피실이 대용량이라고 해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튼튼한 끈을 뜰 만큼 이제 충분하게 남질 않았을 테니까 그럴 때는
끈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색으로 떠서 연결해 주셔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색 실로 떠주셔도 되고요. 저는 실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 루피 실로 가방 끈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 볼게요. 남은 실로 가방 끈을 2개를 떠주었습니다. 6호 코바늘 이용해서 조금 쫀쫀하게 떠줬고요. 가방 끈을 뜨는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길이로 2개를 떠주려고 가방 끈을 하나를 쭉 뜨다가 어느 정도 떠놓고, 그리고 남은 실을 풀러서 맨 뒷부분부터 다시 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2개가 떠졌죠. 원하는 길이만큼 되도록 하고요. 가방끈 2개의 길이가 똑같게 떴습니다. 가방끈 2개의 길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남은 실의 길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서부터 이렇게 쭉 뜨다가 어느 정도 뜨고 나서는 또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뜨셔서 길이가 똑같아지는 만큼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루피실 대형 한보로 알차게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가운데를 커팅을 해주시면 이 꼬리실을 또 이용을 해서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가방끈의 길이는, 이 가방끈이 살짝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늘린 채로 재보니까 74cm, 75cm 정도 되도록 떠주었고요. 이렇게 이 X표 무늬로 쭉 올라간 부분과, 그리고 이 가방끈의 끝부분, 여기를 이 남은 실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쭉 길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만 묶는 것보다는 좀 길게 묶어주면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좀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든 꼬리실로 돗바늘 이용해서 여기 연결해 주시면 돼요. 돗바늘에 실을 깨서 이 정도 달아 볼게요. 이 사이로 쪽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납작해지지 않게 이 동그란 모양이, 원통 모양이 유지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잘 오는지 보시고 이 아랫단의 높이를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